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한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5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승리였습니다. 공격진은 폭발력을 보여줬고 대표팀 분위기 역시 한층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을 앞둔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조에 속한 경쟁국들 역시 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 체코는 최근 평가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을 향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한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팀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최근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코어는 크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른 공수 전환과 강한 압박,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위력까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호주는 피지컬과 조직력이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과한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호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멕시코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한 번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은 한국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체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코는 코소보와의 평가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소보는 최근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를 상대로 체코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체코의 가장 큰 강점은 조직력입니다. 대표팀 선수 상당수가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서로 손발에 맞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술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도 빈틈이 적고 압박 타이밍 역시 매우 정교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다만 체코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고지대 적응 문제입니다. 체코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비교적 늦게 확정하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낮은 고도 지역을 중심으로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발 약 157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지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코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다면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최근 평가전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카라과와 0대 0 무승부에 그치며 공격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비자 발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준비 과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월드컵 본선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가장 불안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력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중요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했고 조규성 역시 2골을 터뜨렸습니다. 황희찬도 페널티킥으로 득점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공격진이 고르게 활약하며 5대 0 배승을 완성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일제히 쾌조의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공격수들이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팬들 역시 오랜만에 시원한 공격 축구를 보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해외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코어보다 경기 내용을 더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경기 초반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국제 무대에서 강팀으로 평가받는 상대가 아닙니다. 만약 더 강한 팀을 상대로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한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꾸준히 실험하고 있는 3백 시스템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위해 3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가동하며 실전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은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직접 공격 전개에 참여하면서 패스 선택지가 늘어났고
일부 장면에서는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겨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측면 활용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성도입니다. 3백은 단순히 수비수를 한 명 더 세운다고 완성되는 전술이 아닙니다. 누가 전진하고 누가 커버에 들어갈지, 그리고 어느 선수가 공간을 메울 것인지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으면 측면과 중앙에 위험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지만 멕시코나 체코 같은 팀들은 다릅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맞이했습니다. 3백의 핵심 자원 가운데 한 명인 조유민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조유민은 상대 공격수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상태를 확인했지만 결국 교체되어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부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대표팀은 조유민의 소집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의 이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유민은 홍명보 감독이 구상한 3백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따라서 그의 공백은 수비진 전체의 조직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배준호 역시 경기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습니다. 최종 진단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결국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 감각을 되찾았고 조규성과 황희찬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분위기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반면 3백의 완성도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조유민의 부상 공백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강인의 합류 이후 전술 변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은 평가전과 전혀 다른 무대입니다. 멕시코는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체코는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생존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가전 대승이 아닙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입니다. 과연 한국이 3백의 완성도를 높이고 부상 변수까지 극복하며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결국 체코